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오늘은 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변두리에 있는 한 1억짜리 정도 되는 콘도 구경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구경시켜드린 콘도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제가 누누이 강조해왔던 부분들에서 차이점들이 보일 겁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요 앞에 지금 있는 게 BTS역입니다. 아직 개통이 안 됐고요. 다 지어놓고 12월에 개통할 예정인 곳입니다. 이 콘도는 지금 산시리 콘도입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코워킹 스페이스입니다. 어느 콘도나 가면 다 있죠. 태국은. 이 코워킹 스페이스 그 바깥에 따로 만들어 둔 형태입니다. 좀 가격이 싼 콘도에 가면 이렇게 바깥에 따로 뭔가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트니스 센터도 바깥에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거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 좀 규모가 굉장히 작죠. 엘리베이터는 사실 없어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2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건물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규모는 조금 작죠. 이 주변이 대학교들이 많은데 워킹 스페이스가 이제 좀 좁은 편입니다. 조금 더 넓었으면 좀 더 좋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로비로 가보겠습니다. 로비도 지금 시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본 콘도들 로비보다는 확실히 조금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죠. 이게 지금 이 콘도의 로비 되겠습니다. 이제 막 지어진 콘도라 아직 입주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방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한 건물인데 두 동처럼 만들어 놓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과 동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휴식 공간 같은 걸 만들어 놨죠. 그럼 저거 도어가 아니고요. 저 쿠션입니다. 소파처럼 된 쿠션입니다. 중간에 나무도 심어 놓고 휴식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요 정도면 그나마 좀 괜찮은 편입니다. 보통 진짜 서민 콘도로 가시면 동수가 좀 많고요. 1층에 커다랗게 수영장을 지어 놓습니다. 그리고 일반 부대 시설이라는 게 아주 기본적인 거 이외에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찍었던 게 있었는데 지워버려가지고 지금 없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봐왔던 시내 콘도들하고는 확연히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이 떨려서 제가 빠르게 아예 돌려버리겠습니다. 자, 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들어가는 시스템은 핑거프린트죠. 요즘 전부 다 핑거프린트입니다. 방은 28 스퀘어미터 되겠습니다. 28 스퀘어미터인데 다른 거 예를 들면 뭐 라이프 아속 라마9 28 스퀘어미터보다 굉장히 좁아 보입니다. 형태가 28이라고 보기에는 좁아 보이는 편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구가 너무 돌출된 형태로 벽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하실 때는 최대한 없애버리는 게 낫고, 벽이 좀 하얀색이라서 재미가 없다 이러시면 그냥 벽만 색을 칠하거나 해서 인테리어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장실도 뭐 이만하면 됐고요. 자, 요게 가격이 얼마나냐면요, 2.5mm 바트 정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한 1억 정도 돼요. 근데 이 동네는 있죠, 이게 지금 역 바로 앞에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금 떨어뜨리면 푸름 콘도죠. 푸룩사 콘도 같은 경우는 한 1.7에서 1.5까지도 살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역시 산실이라 가격이 좀 많이 비싼 편입니다. 요 옆에 있는 오리진 것도 가격이 비쌉니다. 가격은 확실히 산실이하고 오리진이 좀 문제고요. 자, 엘리베이터는 이쪽에 두 개가 있고 또 반대쪽에 두 개가 있죠. 14층밖에 안 되는 콘도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지금 보시면 굉장히 좁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시설은 좀 시내 콘도에 비하면 부실하죠. 실제로. 자, 14층 올라오시면 포실리티 나오겠죠. 세탁소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은 디자인이 공용 화장실 디자인이 꽤 잘 돼 있네요. 확 눈에 띄지는 않지만 예쁘게는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피트니스 센터 한번 구경해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릴렉싱 스페이스고요. 그냥 무난합니다. 산시리 같은 경우는 요 피트니스 센터를 넓게 좀 잘 짓는 편입니다. 산시리가 시설은 괜찮습니다. 이제 가격이 문제죠. 저 앞에 보시면 바깥에 이제 앞으로 보실 텐데 높은 건물이 없죠.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는 높은 건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공항 가까이기 때문에 지을 수 없지만 저 멀리도 높은 건물이 아예 안 보이죠. 밑에 보시면 저게 이제 BTS 역입니다. 피트니스 센터는 확실히 넓게 잘 지어놨습니다. 오리진하고 산시리가 같은 지역에서 가격이 조금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추천해 줄 수 있는 콘도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산시리가 가격이 조금 정상적으로 맞춰만 지면 시설이 좋기 때문에 투자성이 굉장히 보장이 될 텐데 현재로서는 그게 좀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수영장 올라가는 길인데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이런 구름다리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예쁘게는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옥상에 이제 수영장 되겠고요. 수영장은 그냥 요즘 짓는 수영장 평이한 편이죠. 보통의 수영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좀 시내 쪽 콘도들하고 좀 차이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보시면 공사하는 사람 빼고요. 일하시는 분이죠. 그 스텝이죠. 스텝이 조금 숫자가 적어 보이죠. 얼마 전에 봤던 더 에세 수쿰비 36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하는 사람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고급 콘도와 싼 콘도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관리비가 아무래도 사람 많이 쓰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온다고 해봐야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수영장은 평이하고요. 반대편에 이제 이게 정원입니다. 정원도 그렇게 크게 볼 게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어놨죠. 자, 이게 답니다. 이런 콘도들은 따로 또 뭐가 있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도들은 요 지역이면 조금 저렴한 콘도로 가서 한 6천에서 한 8천 사이 요 정도면 충분히 구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왜 안 할까요? 외국인 사기에는 조금 돈이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가격이 낮으면 올라도 크게 수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요 콘도는 저 앞에 보시면 첨탑 같은 게 하나 보일 겁니다. 그 첨탑이 있는데 앞으로 도로가 나서 왼쪽 편이 돈무안 공항이거든요. 돈무안 공항 쪽으로 도로가 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센트럴 그룹에서 땅을 다 사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인구가 들어오면 그 앞에 센트럴 프라자가 생길 겁니다. 이런 정보는 잘 모르죠. 사람들이. 이런 정보는 저 아니면 잘 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주차장이고요. 주차장 한 40% 정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주차장은 67.5%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 정도 되면 주차장이 남습니다. 40이면 조금 모자라는 편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 동네는 대학이 많아서 학생들 위주로 임대를 놓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산시리도 안에 시설은 나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딜리버리를 여기는 이제 받는 곳이 따로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 앞에 저 그림은요, 거기 소파 하나 들어간다는 건데 저렇게 생긴 거 아니고 좀 싼 거 들어간답니다. 저 앞에서 저거 딜리버리를 받아갖고 가면 되고요. 배달 음식 같은 거 받아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요 옆에 보시면 이 사물함 같은 거 있죠? 요거는 이제 택배 받고 보내는 거. 지난번에 오카하우스 때도 똑같은 시스템이 있었죠. 조금 이제 사물함 자체가 고급적으로 보이고 여기는 조금 사물함 자체가 떨어져 보이죠. 자,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게 지금 가격이 2.5mm면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많이 이제 사라고 소개를 시켜드렸던 라이프 아속 라마9 같은 경우에 같은 28 스퀘어미터 정도 되는 스튜디오가 비싸면 한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기는 실제로 지역 가격보다 싸죠. 지역 가격은 그보다 훨씬 비싸야 되는 2억이 넘어가야
구매를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쌉니다. 그 35를 사도 2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싼 편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지역 가격보다 비쌉니다. 이렇게 되면 구매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중에 안 오릅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데 왜 안 사냐, 외국인이 사질 않냐라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보면 바로 역 앞에 있고 앞으로 역도 개통되고 도로도 나고 한국으로 치면 롯데백화점과 같은 센트럴 쇼핑몰도 들어올 예정인 지역이고 주변에 대학교도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만 왜 여기는 사면 안 되냐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변부 콘도죠. 좀 변두리 콘도와 시내 콘도의 차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더 로프트 실롬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더 로프트 실롬 같은 경우는 투자성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건 왜 보여주냐면 더 로프트 모델 같은 경우는 안에 내부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추천해드렸던 더 로프트 라차 대비를 미리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레이먼드 랜드가 방을 굉장히 잘 짓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였던 더 에세 스쿰비 36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주에는 그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판매나 프로모션 같은 거는 제가 블로그에 써놓기 때문에 유튜브에는 어지간하면 올리지 않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보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블로그가 글로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내용으로는 좋습니다. 블로그도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겨울철이라 코로나가 다시 한국은 많이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지씨였습니다.